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국민이 어떤 불의를 보고 그것을 그냥 묵과한다면요. 결국 국민이 그런 정도 대우밖에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댓글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말자. 아기를 낳지 말고 이 나라가 망하게 하자. 뭐 이런 댓글에 그 동의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작 수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처단해야죠. 이렇게 무고죄가 허위의 사실을 공무서에 고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고의로 거짓말로 신고를 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되는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허위의 공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소를 해서 공소장에 제가 허위 사실로 고발을 했단 말이죠. 어떤 허위? 그런 일이 없는데 수사기관은 허위 공문서를 발행했다고 제가 고소고발했다는 거죠. 또 수사기관은 그런 적이 없는데 위변조된 조작 명상이나 증거 조작을 통해서 뭐 이렇게 범죄를 했다 이렇게 제가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거죠. 고소고발을. 그래서 제가 무고죄가 있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제가 뭐 수십 개는 최소한 있을 겁니다. 이 공문서, 허위 공문서가.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23년 1월 2일 날 통영경찰서가 저와 문답식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조서 작성 시간 23년 1월 2일 11시경에 제가 다른 곳에 있었죠.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담당자는 누구라고 담당 조사관이에요. 여기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요. 저는 그 동일한 시간에 민원실 조 누구 씨를 만나서 통영경찰서 내에서 대화를 했어요. 그 녹음이 있습니다. 그 시간 원본 녹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서를 작성해서 허위 공문서를 발행하느냐? 이건 단순한 허위 공문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묵과할 때 시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자녀분 가족들이 다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회가 타락해 가냐면요. 맨 처음에 뭐 수천만 원짜리 사기가 있어도 그게 공론화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사기 범죄가 많아지면요, 몇십억 단위가 아니면 뭐 평범한 일상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강력 범죄, 살인사건이나 그런 거 아니면 형사사건 우선순위에서 다 밀리는 거죠. 조사 자체를 안 해주는 거죠. 뭐 마약범, 강력범, 또 뭐 10억 이상의 그런 사기 피해, 뭐 이런 것만 다루는 거죠, 우선순위로. 그래서 뭐 몇천만 원짜리, 혹은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했다든지, 뭐 이런 고소는 뭐 일상화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죄는 죄인데 죄로 여기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타락한 사회를, 타락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지시했던 사람들. 댓글에 가끔 이 담당자가 잘못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제 동영상은 그렇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담당자보다 이 일을 시킨 사람들, 이런 허무맹랑한 일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겠죠. 그 이득 중에 이 담당에게 몇 프로나 돌아가겠습니까? 쥐꼬리만큼 돌아갈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 승진을 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썩어간다면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이런 나라를 물려받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보직을 내려놓고 이제 퇴직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럼 후손들이 다 경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후손들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경찰관들, 대다수의 경찰들에게도 나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혜택을 그 이권에 참여해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경찰 집단 안에서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 진급을 하고 꽃마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손바닥을 비벼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범죄자로 잡아 씌워서 집어넣고 정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뒷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러면 빠르겠죠. 그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작 날조의 막장이죠. 이런 조선은. 이게 왜 무섭냐면요. 한 사람을 그냥 감방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을 하면. 멀쩡한 사람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밝히겠습니까? 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냐, 언제부터 아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환자는 답을 하죠. 그리고 여기저기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다리를 올려보세요. 언제부터 통증이 어느 식으로 옵니까? 어디가 아파요? 이러고 하죠. 기초적인 그런 진료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그러는 거죠. CT도 찍고. 이제 그런 과정이 진료 차트에 기록이 됩니다. 의사가 질문했던 거, 어떤 답변이 왔던 거, 고로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검사가 진행됐던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병명이다. 이렇게 진단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진단명이 나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수술해야 된다, 약물을 투약해야 된다, 뭐 이런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대학병원에는 진단을 내는 진료 기록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어떤 진단 소견을 내서 수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 의사가 따로 있고, 전문적으로 수술을 하는 의사가 또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거죠. 의사가 환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악의가 있어요. 그래서 허위로 진단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몇 월 며칠 날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가 아프다 그러다, 허리가. 그럼 그 사람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디를 몇 번 그 뼈를 드러내고 인공뼈를 삽입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진료 차트를
기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술 담당에게 그 진료 차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 의사는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환자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환자 상태도 살피고 뭐 CT나 MRI 그런 사진, 진료 차트 같은 것들을 살피고 환자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진료 차트만 보고 환자도 보지 않고 기초적인 아무 검증이 없이 그냥 환자를 갖다가 마취시켜가지고 뼈를 드러내고 거기다 인공뼈를 삽입하고 막 그런 일을 했다면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일입니다. 경찰서에서 초동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에게 조서 작성을 합니다. 피해자 또 피의자는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조서의 문답식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서로 받고 수사관도 조서에 참여한 피의자, 피해자 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서가 완성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진료 차트라고 말해도 좋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초동 수사 과정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안에는 피해 사실도 나타나고 또 피의자라면 피의 사실, 그러니까 범죄 사실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송치를 통해서 수술하는 의사, 기소하는 검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검찰이 또 한 번 이런 검찰 조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초동 조사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검찰이 이런 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보낸 이런 막장 엉터리 허위 공문서 조서를 기초로 해서 보고서 몇 장 보시고 그리고 기소를 했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진료 차트를 봤던 수술하는 의사가 환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환자가 그래요. 수술 받기 전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조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의사에게 여러 번 말했어요. 저희도 그 검사에게 많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녹음 자료도 여러 번 제출했습니다. 진정서, 고소고발장, 또 어떤 조사 신청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싹 무시하고 그냥 기소했던 거죠. 무고죄로. 저희는 이런 조서가 다 허위 공문서라고 이렇게 시민들 앞에 공익 게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시민들을 공소하고 기소하고 오라가라 하고 체포하고 뭐 구속영장을 발행하고 여기저기다가 무고죄 고소를 해서 범죄 경력을 만들고 그러면 그 양형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판사들이 판단할 때. 이게 대구 서부지청에서도 무고가 하나 걸려 있고 또 해운대 뭐 저기 부산에서도 또 뭐 기소가 돼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또 수사 중에 있고 무고가 또 다른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다 걸어놓은 거예요. 통영경찰서랑 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하겠어요? 보험 사기를 명백하게 쳤는데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고 또 그런 일들을 1년에도 몇 번씩이나 저질렀는데 그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하겠어요? 그건 배후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뒷배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서 해,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가서 조사나 잘 받아, 이렇게 경찰 수사기관과의 특수관계를 과시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피해자 가해자를 뒤바꿔서 해먹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찰도 문제지만요, 이 경찰의 문제를 검찰에다가 자세히 써서 내용 증명으로도 몇 번 보냈고, 녹음 자료도 제출했고, 전화 통화도 그쪽 담당 수사관이랑 여러 번 했습니다. 싸그리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냥 기소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무고 사건이랑 교통사고랑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통영지청에서 서로 통하죠. 그거 모를 리가 없겠죠. 이 교통사고 문제를 따지다가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거니까요. 근데 무고죄로 고소를 했으면 당당하게 검찰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정말 무고죄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뭐 허위공문서도 작성도 안 했는데 제가 작성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신고를 했다면 제가 기소를 당해도 싸지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잠깐만 10분만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게. 조사를 안 하는 거죠. 조사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되면 몇 개월, 1년, 2년 고생하는 거죠. 1심, 2심. 이렇게 국가의 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입니다. 정말 잡아야 될 마약범들, 전세 사기꾼들을 왜 못 잡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권에 개입해서 이런 사건 사고에 수사 인력들을 투입하기 때문에. 왜 그런 인력들이 투입될까요? 저는 그 이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앞제기를 했던 그 아반떼차 사람들이 상습범이라고 생각해요. 그 해에만 22년만 아반떼차로 4번 그 비슷한 사고를 냈던 것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4건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 제가 공업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만 4건이에요. 보험사를 통해서. 그러면 왜 통영경찰서에서 동승자를 0명으로 해놨을까요? 그 안에 상습범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수사서류에 0명이죠.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의사가 아기를 가지고 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했어요. 환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환자가 허리가 다 이렇게 해갖고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났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술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술대에 눕혔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가 왔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 여기 멀쩡합니다. 수술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 의사가 조작한 것입니다. 라고 수차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묶어. 그래서 수술대에 묶어놓고서 허리를 수술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제가 기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재판에 회부하는 거. 재판에 그렇게 회부시키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그 수사 절차가 있는데 검사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거를 그냥 법원으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검사는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법원으로 따지라 그러는 거죠. 경찰에도 말하면 그거는 법원으로 지금 넘어가 있고 검사가 한 거니까 검사에게 따져라 이러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분들도 이런 죄들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멀쩡한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을 겪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치 않습니다.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 가중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